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성공적인 진로 진학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계 방안 강의를 맡은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 파견교사 허재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년차 국어교사입니다. 그리고 비슬고에서 3년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 파견교사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는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로와 진학, 수업과 평가, 교육과정 연계의 중요성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입학해서 어떻게 수업을 듣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교육과정까지 연계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ask Sally if she's coming to dinner tonight. Message sent. How many times you asked yourself before? Finally. What's the point? Wasting time. Where shall we go? How many Sally? times you step Switching to power nap mode. Make a point. You have a reason. You know. This is... We arrived at parents' place as scheduled. Huh. Only a few days left until family dinner. Please save it to my car. Yeah, right. Right. Oh, Sally. We thought you couldn't make it. Surprise! In the future, our technology has learned more than you think. 3, 2, 1. Beyond the move of technology, closer to your love. 먼저 이 변화의 속도와 흐름입니다. 이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 학부모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 7월 29일 제19차 국가교육회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반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동체 사회문제의 책임감 그리고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문제 해결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이거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 스스로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 다 공감하시죠? 이 세 가지 역량들이 학생이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지금 많은 수많은 시민과 학생, 학부모가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가 수업과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요. 비전이 이렇습니다. 포용과 성장 그리고 그 포용과 성장을 바탕으로 고교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책무성과 자기 주도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 개념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생이
기초 소양,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혹은 적성에 따라서 진로 및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그 학점이 누적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025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본격 적용이 되진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학교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체계를 한번 보시면요. 교육과정을 이제 학생 수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을 본인의 어떤 진로 적성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하고요. 과목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 그 다음에 성취 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학교 현장의 변화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로 넘어가면 이수, 미이수 기준이 생깁니다. 예, 성취율, 출석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인데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요 위에 것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현장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요 전제를 까는 겁니다. 교육과정, 수강 신청, 수업, 그리고 평가까지 이렇게 전제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교육과정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한지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개념을 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걸 이제 대학을 가는 이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하는데요. 학종에서 이제 그 학종 블라인드 평가라고 해서 학생의 이름, 고교명, 그리고 부모의 어떤 인적사항까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 평가자들은 학생의 정보를,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서류가 학생부와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제표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편제표, 모 대학에서 보는 편제표 양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학생이,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전체 편제표상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요 음영 표시된 것들이 선택한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경영이나 경제, 경상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이 만약에 경제 수학을 듣지 않았다면 대학에서는 이 친구는 왜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본인의 어떤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책자들, 과목 선택을 위한 어떤 다양한 책자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서울대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만든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을 그냥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십니다. 서울대 홈페이지는 서울대 아로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아로리라고 치시고요. 여기 입학 안내에 보시면 자료 창고라는 곳에 여기 가이드북이라고 있습니다. PDF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회원 가입 없이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책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선배가,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한 선배입니다. 인문대학 국사학과에 진학한 선배가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들었고 동아시아사를 들으니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사를 연동해서 들었더니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자기의 어떤 경험을 기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제목은 2015 교육과정 연계 학과 중심 진로 진학 상담 가이드북입니다. 끝에 상담 가이드북이라고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일단 계열별로 과들이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어느 계열 혹은 어느 전공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 쪽수를 찾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는 방법이 일단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이드북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아까 제목이 가이드북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북이라고 쳐보시면 자료 나눔방에 이렇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혹시 전기공학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 검정색으로 굵게 표시되어 있는 이 과목들이
전공 적합성이 있는 과목들입니다. 요 과목들을 수강 신청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애가 어떤 전공을 지원하려고 하고, 그럼 그 전공에 맞춰서 어떤 과목들을 수강 신청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냥 배경 지식 삼아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 뭐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말고 그러면 이제 뭐 그냥 공통 과목이 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택 과목과 상대적인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묶어서 보통 교과, 그리고 보통 교과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문 교과, 전문 교과 1, 전문 교과 2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전문 교과 1을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1까지 과목을 편성을 하는데, 특목고에서 듣는 과목들을 전문 교과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은 진로 선택 과목에 맞춰서 성적 처리를 하는데요. 그냥 헷갈리시니까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전국 147개 고등학교 교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계열별로 이 과목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하고 학생들이 내 계열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해서 또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온 책자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올 7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과목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연계 교과의 수 과목 안내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여기 안에 들어와 보시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서울대에서 가능하면 이 과목은 좀 필수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필수 연계 과목이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장 과목은 이 과목 정도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과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렇게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 시사점이 좀 있죠. 그래서 요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면 경제학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정도는 추천한다 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수리과학부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는 필수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기계공학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계공학부는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물리학2는 필수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컴퓨터공학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컴퓨터공학부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들었으면 좋겠다. 필수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단 나의 진로 희망과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계열 적합성을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올해 그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수능 과목도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 과목이 선택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과목을 충분히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과목을 따라갈 수 있고요. 나중에 과목 변경하지 않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들으면 무조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과목도 내가 수강 선택했다면 뭐 도전 정신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목 자체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고 발전했는지 그걸 이제 따지기 때문에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그걸 이제 본다라는 사실 어머님들께, 학부모님들께 강조드립니다. 근데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자녀가 입학한 그 학교에
그 과목이 편성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밖에서 하는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 말 그대로 학생이 직접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학과 연계한 꿈창작 캠퍼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온공캠이라고, 이거는 대구고등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정규 수업 시간에 이 과목을 선택했다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온라인 공동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공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4가지 제도도 있다는 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설명을 해서 이거 제 어떤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연계의 어떤 중요성이 제가 학생 성공을 위한 열쇠라고 감히 달아놨는데요. 1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어떤 자기 의지가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해서 그래야 과목 선택이 되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진로 혹은 계열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하는데요. 이 충분한 어떤 상담과 고민,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학교에 애들이 입학을 하면 이런 상담과 어떤 고민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학에 제공되는, 아까 대학에 제공되는 편제표 말씀드렸죠. 그 편제표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학업 의지와 도전정신 그리고 성실성이 잘 드러나도록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과목 선택뿐만 아니라 이 과목 선택을 통해 수업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기록이라는 건 그 학생부 기록을 얘기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진학까지 연계하는 것. 요게 지금 이 진학까지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서울대 인류학과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내일교육이라는 매거진입니다. 이 매거진에 나와 있는 학생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인류학과에 지원한 학생인데요. 2학년 선택 과목의 사회탐구 방법, 사회문제탐구를 선택을 했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인류학과를 생각하고 이 과목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사회 계열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과목을 선택했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자신의 전공을 찾아갔던 학생입니다. 수행평가를 통해서 읽은 책,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가 마침 인류학 입문서였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학문이 인류학이었구나라는 것을 과목 수강을 통해서 이제 찾아낸 케이스죠. 이 친구는 과목을 연계한 주제 중심 심화 탐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2가지가 있습니다. 연계와 심화 탐구 활동입니다. 요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계와 심화 탐구 활동.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혐오라는 대주제를 계속 줄곧 고민을 했답니다. 혐오, 왜 혐오가 생겨나고 이 혐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다양한 과목들을 연계해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생명과학, 영어권 문화, 심화영어 이런 과목들을 연계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종문제, 차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리고 노인 혐오로 축소를 해서 주제를 좀 축소해서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설문조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수 사진 촬영, 노후 설계 상담, 자서전 만들기 이런 활동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심화 탐구를 한 거죠. 그리고 앱까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미적분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앱까지 만들어 보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과목을 연계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시작을 했는데요. 각 과목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하고 심화 탐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심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개념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해보고 자료도 조사해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심화 확장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 경험과도 연결을 지었고요. 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대충 감이 오십니까?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학생 학부모님이시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원래 수학 물리를 싫어했던 친구랍니다. 근데 중학교 수학 성적이 70점 이상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3 겨울방학 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 교과서를 중학교 수학 교과서 6번씩 풀었답니다. 10시간씩,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물리라는 과목 자체를 고등학교 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한 학문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일인지 겪어봐야 그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공감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착같이 10시간씩 공부를 했고요. 등급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1학년 1학기에 수학이 2등급에서 2학기엔 1등급까지. 그때의 짜릿함을 잊지 못해서 이게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고요. 그리고 한 번에 풀면 A, 답지 확인해 풀면 B, 답지 확인해도 모르면 C라고 문제마다 표시를 하면서 풀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학 멘토를 자체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동기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조금 더 이제 베푸는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했는데 후회되는 게 하나가 있답니다. 뭐냐면 학과를 너무 좁게 바라봤다. 그러니까 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어서 2학년까지 컴퓨터 학과를 이제 계속 생각을 했는데 2학년 때 물리를 만나면서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좁게 봤구나라는 좀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넓고 멀리 보는 열린 시야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전공으로 보셔도 되지만 계열로 본인의 어떤 그 진로를 탐색해도 무방합니다. 이건 제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수업 및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는 빈 학생부인데 앞으로 이제 들어와서 학생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도 굉장히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학교별로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그리고 다른 다양한 과들, 지금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이런 과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수업을 할지. 수업 나눔이라고 하는데요. 학교도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인데요. 선생님들은 1교사 1브랜드 수업이라고 해서 자신의 수업을 특색 있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독 있는 국어, 그리고 생물, 해부학 수업, 그리고 호기심 가득 수학, 이런 특색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교는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제가 수업했던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화법과 작문입니다. 화법과 작문인데요.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이런 표현을 전략을 사용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어조나 어떤 몸짓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전략을 사용해서 말할까? 제가 지금 손짓하고 있는 거, 그죠? 비언어적 표현. 이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님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지문과 지문을 통해서, 그죠? 아니면 하나의 지문을 통해서.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비언어적,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을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영상 만들기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보자. 배우로 연기해보자. 그리고 편집해서 영상을 완성해보자. 그리고 발표해보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교사가 관찰을 하고 그리고 발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기록을 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창작 판소리를 먼저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짝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학급 게시물까지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심화 국어입니다. 심화 국어 수업인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자. 근데 이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표현하지? 저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신문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 신문 만들기, 문학 신문 만들기, 독서 신문 만들기, 굉장히 다양한 기사들이 실려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있고, 그 사설도 있고, 서평도 있고, 그 다음에 네컷 만화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게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받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면 서로 자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소개서, 죄송합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과목별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에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노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소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관련 분야 독서를 많이 해온 학생. 초록색만 읽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 읽은 후 전체 신문 구성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선택 능력이 탁월하고 기획력과 창의력이 남다른 학생이고 그리고 평소 글쓰기 훈련이 필요함을 느껴서 글쓰기 일지를 만드는 등 적극성과 추진력이 돋보이는 학생이다. 자,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차이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학생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이 학생만의 어떤 개별화된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녹색이 많지요. 이런 학생부 기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기록해 주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기록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학생이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업 시간에 개별화된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겠죠. 아까 제가 키워드 2가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연계와 심화 탐구. 그 2가지를 열심히 해서 이런 본인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과세특, 과목별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에서 공동 연구한 자료인데요. 그 중에서 4번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및 활용 방안입니다. 입학사정관님들 67개 대학 200명의 입학사정관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좀 신뢰성이 가는 자료입니다. 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반영 항목, 여기에 어떤 게 실려 있나, 과세특에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나 이걸 묻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이라 답했습니다. 입학사정관님은 전공 적합성, 그리고 교사는 학업 역량 이렇게 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변별이 어떻게 되냐? 변별이 어떻게 되냐?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진로 연계, 과제 수행 등 개별화된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탐구 활동, 수업 중 학생의 성실성, 협력, 리더십, 개별화된 특성입니다. 그리고 연계와 심화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변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님들이 정리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처리 때문에 고교 특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과세특은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볼 수 있는 서류가 적어지는 상황에서 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학생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시입니다. 입시와의 관련성은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아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교육과정을 학생 수요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단위학교에서 편성을 하고 학생들이 그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들을 선택하고 그거를 이제 학생 중심으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과세특에 기록이 되고요. 과세특, 그 다음에 창취활동에 기록이 되고 그걸 이제 저희가 평가를 받는 거죠. 학생들이 평가를 그 성취평가, 그 다음에 과정중심 평가를 하고 그걸 이제 기록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흐름들이 입시와 충분히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을 통해서 수업평가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학생들의 진로진학과 성공, 진로진학 성공에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반에는 고교학점제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자제분들은 2025 대입 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자제분들은 2026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자제분들은 2027입니다. 이거는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2025년도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5, 2026, 2027 대입 전형이라고 하고요. 대입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중3 때 발표가 되고요. 이거는 11월에 해놨는데 일정치는 않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대입 정책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입 전형 기본사항, 그 다음에 고2 때 대입 전형 시행계획, 그 다음에 고3 때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그냥 성적으로,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량적으로 가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학생부와 아까 그 교육과정 편제표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논술을 써서 가는 전형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예체능 학생들이 가는 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은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과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죠. 정시 모집으로 가게 된다면. 자, 올해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 비율이 75%, 정시 모집이 25% 정도 됩니다. 수시 모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시 수능 합격자의 비율입니다. 재수생들은 6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35% 정도 됩니다. 비율 차이가 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아마 재학생들은 그러면 수시로 조금 이제 선발을 조금 더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마다 다르니까 우리 애가 정시를 좀 잘한다 그러면 정시로 지원할 수도 있겠죠. 자, 올해 기준입니다. 현재 고3 기준으로 보셨을 때 정시가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전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시의 종합전형도 지금 퍼센트가 정시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합전형이, 수도권 대학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대학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수시 전형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수능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수능인데요. 수능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올해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 택 1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탐, 과탐은 계열 구분 없이 택 2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북대 사례입니다. 올해 경북대 사례인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택 1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되죠. 자연계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탐, 과탐, 계열 구분 없이 택 1이었는데 여기는 과탐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 일부학과 A는 수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되지만 사탐이 아니라 과탐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별 그리고 이 계열별로 다르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이 어떤 계열에 따라서 과목 선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2019년 9월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11월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2019년 11월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1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대입 반영이 폐지가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들만 대입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고요.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프로파일, 학교 정보를 알 수 있는 학교 프로파일도 지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은 반영이 됩니다. 아까 비교과는 반영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정규 수업 시간 내 비교과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입니다. 수업 시간에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 하는 자동봉진이라 하는데 이 창치활동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냥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요거 지금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요 4가지 이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이 평가 요소들을 충족했을 때 대학에서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들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와서 본인이 이제 학업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죠. 내가 학업 역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데요. 계열 적합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이제 학교생활 디자인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까 교과활동 중요합니다. 교과활동은 수업 시간 하는 교과활동은 그 본인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마찬가지 선생님이 기재해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본인의 어떤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공적 합성까지. 그리고 자동봉진 그리고 독서인데요. 이 독서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녹여서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게 뭐다? 아까 얘기했던 학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이 정리는 조금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생활 성공을 위해서 중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이니까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진로 탐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인 진로 탐색 활동.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전공이라고 이제 보지 않고 계열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계열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학교 수업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특히 더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고등학교 와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학교 활동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입니다. 아까 학종의 평가 요소 아까 보셨죠? 학업 역량 그리고 계열적 합도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인성까지 이런 것들이 지적 어떤 호기심과 어떤 탐구심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어떤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고교학점제를 중심에 두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지금 학교 현장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뿐만 아니라 학생 선택까지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업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수업을 굉장히 학생 활동 위주로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과정중심 평가를 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과세특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고교 생활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진학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제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